자, 이 유니폼을 실질적으로 뭐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집어넣는 거랑 결과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인터랙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랙티브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구현을 마치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요. HTML 부분 여러분들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뭐 지금 여기 웹질 튜토리얼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로 작성을 했고 캔버스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캔버스죠. 그 사이에 우리가 뭐를 만들 거냐면요. 슬라이더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풋 태그로 우리가 생성을 할 수 있고 타입은 레인지 자동 완성돼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타입은 레인지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 그다음에 뭐 현재값은 0이고 스텝은 0.0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아이디는 좀 더 명시적으로 뭐 x x 포지션 슬라이더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면은 여기 이렇게 슬라이더가 하나 생겼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얘를 옮긴다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얘가 제일 왼쪽일 때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입니다. 그리고 초기 값이 0인 상태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 값이 0.01씩 증가를 하게 되고 요 요소 자체의 id를 x 포지션 슬라이더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HTML 요소들의 어떤 동작 방식을 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로그래밍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값을 늘려주면 이 사각형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요 유니폼, 요 오프셋 유니폼을 제어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코드를 확장을 할 건데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면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x 옵셋이라고 하죠. f 옵셋이라는 변수를 CPU 사이드에다가 추가를 해줬고요. 우리가 지금 HTML에 만들어 놓은 그 슬라이더를 이렇게 document.getElementById라는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 id를 알려주면은 걔의 참조를 여기 슬라이더에다가 저장을 해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라는 변수 자체가 요 요소를 참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슬라이더가 움직일 때 어떤 동작을 하게 될지는 이렇게 add event listener라는 함수를 붙여주게 되면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할 건데요. 잠시만요. 엑스오프셋. 얘는 지우고 얘는 나중에 우리가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뭐 얘는 웹 개발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명시해 놓은 요 익명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슬라이더의 값,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만큼 옮겨서 이 값이 0.2가 됐다고 하면은 그 0.2라는 값을 x 오프셋 변수, 이 변수에다가 업데이트해서 저장을 해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얘를 조금씩 옮길 때마다 이 함수가 계속 호출이 되고 호출될 때마다 x 오프셋이라는 변수에 지금 현재 그 위치값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사실 생각해 보면 유니폼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화면을 그려라 라는 요 로직이 별도의 어떤 화면을 그리는 로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을 함수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기존에 요 드로우 엘리먼트까지의 동작을 드로우 씬이라고 묶어줄 겁니다. 들여쓰기가 좀 맞춰줄게요. 자, 우리가 드로우 씬을 호출하면은 유니폼 값을 설정해 준 다음에 화면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 자, 우리가 드로우 씬을 할 때,
그러니까 얘가 화면을 그리는 함수인데 그때 데이터를 집어넣고 뭐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그런 거를 다시 해줘야 되지 않냐? 아니요,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GPU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GPU에는 계속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면은 쉐이더를 컴파일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두면은 GPU에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 얘가 그려지는 시점은 GPU에다가 내가 그려라 라고 명령을 드로우 엘리먼트를 사용을 해서 내리게 되면은 이때에 그러면은 지금 요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리는 그냥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우 엘리먼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GPU는 그때의 상태를 기반으로 그냥 쫙 실행을 해서 장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다시 집어넣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이 드로우 씬이라는 걸 화면에 사용자가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마다 새로 그리도록 할 거예요. 호출을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는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얘는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C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 정의를 여기다 해두고 호출을 여기서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은 일단 지금 제가 저장을 하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그려지죠. 왜 그러냐? 내가 아직 슬라이더를 움직이지 않아서 드로우 씬이 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페이지를 열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드로우 씬 함수를 그냥 내가 강제로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초기화 될 때 실행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아직 가장 핵심적인 부분 구현이 안 됐죠.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그 오른쪽으로 얘가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거가 지금 왜 안 되냐? 그렇죠. 이 오프셋 로케이션에다가 이 유니폼에다가 그 슬라이더 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x 오프셋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x 오프셋 값이 0입니다. 내가 얘를 늘려서 x 오프셋 값을 늘려주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x 오프셋 값을 0.2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된 0.2 값이 x 오프셋에 대입돼서 x 오프셋이 이제 0.2로 값이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고 나서 드로우 씬을 호출을 했으니까 뭐 얘는 어차피 지금 안 변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쉐이더 프로그램에 new 오프셋이라는 데에다가 0.2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내가 업데이트를 시켜줬고요. 그 상태에서 그려라 라고 했으니 옮겨진 위치에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확장을 하는 이런 식의 동작을 우리가 유니폼 변수를 사용을 해서 좀 흥미롭게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작업을 할 때 유니폼을 써야 되냐? 이 포지션 배열 자체를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바꿔서 뭐 이게 0.7로 바뀌었으면 0.7, 0.7, 0.7, 0.7로 바꿔가지고 다시 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죠? 이 포지션스가 0.7로 바뀐 거를 GPU 사이드로 다시 복사를 해줘야 되죠. 그 GPU 버퍼의 값 자체를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컴퓨터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 코딩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복사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의 버퍼에는 그냥 이 데이터가 그냥 그대로 있고요. 내가 그리기 전에 유니폼만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게 GPU에서는 훨씬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점에 대해서 같은 값이 들어가야 되는 로직은 유니폼으로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GPU의 동작에선 효율적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유니폼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까먹지 않으시도록 여기에다가 이 드로우 엘리먼트라는 애가
드로우 콜이다 라고 하는 걸 적어둘게요. 그래서 뭐 별건 없고요. 이 드로우 콜이라는 용어가 컴퓨터 그래픽스 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면에 무언가를 그리라 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드로우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로우 콜에 지금 드로우 엘리먼트가 있었고 앞에 한번 써봤고 앞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을 드로우 어레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로우 콜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